네, 안녕하세요. 저는 펀더멘털 팀 김창현이고요. 오늘은 Preference Amplification in Recommended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발표에 많은 도움 주신 펀더멘털 팀 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추천 시스템 딥러닝 모델을 다룬다기보다는 추천 시스템이 유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저가 어떠한 문제에 빠지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주제에 관해서 다루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 시스템이 유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첫 번째로는 이제 추천 시스템이 이 유저에게 이렇게 추천 결과를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저가 그 제공된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아이템이 좋다, 아니면 안 좋다 이걸 가지고 이제 클릭을 하든 뭐 라이크를 누르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게 되고, 그럼 이제 추천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측에서는 이런 유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걸 통해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더 나은 추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피드백 루프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 피드백 루프가 진행되면서 유저는 자신이 받은 추천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셀렉션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어찌 보면은 유저의 경험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념화한 내용이 에코 챔버 혹은 필터 버블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필터 버블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저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유저한테 정확한 추천, 그러니까 유저가 더 많이 클릭하고 유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추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당 유저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추천을 먼저 해주게 되고, 그럼 이제 유저가 더 많이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 높은 예측도를 얻게 되면서 다시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당 유저가 좋아하는 아이템만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러한 성향이 강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유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추천만 받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카테고리의 아이템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진 아이템에 대한 추천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가 추천받던 것만 볼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똑같이 이런 특정 의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아예 추천되고 소비되는 결과가 달랐던 거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추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에코 챔버 혹은 필터 버블이 지금 추천 시스템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서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좀 모델링과 또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증명하고, 그리고 유저와 에코시스템 간의 인터랙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얘를 어떻게 구성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을 어떻게 하면 추천 시스템 상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세운 프로블럼 세팅입니다. 이 문제를 좀 정하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지식, 특히 선형대 수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한 편이라서 오늘 발표는 시간 관계상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좀 선행 지식과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제하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수학적인 증명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실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어썸션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 풀의 개수는 총 M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타임 스탬프가 뭐냐면 예를 들어 유저 이게 추천 시스템이고 얘가 이제 유저라고 할 때 추천 시스템이 이제 유저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유저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자기의 피드백을 제공한 다음에 유저는 추천 시스템은 다시 이 피드백을 기반으로 새로운 추천 시스템이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한 개의 루프가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의 T라고 보시면 돼요. T가 1 증가한다는 건 이렇게 유저한테 추천 주고 유저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추천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는 이 과정을 하나의 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타임스탬프 T에서는 추천 시스템은 유저에게 아이템을 추천하고 다음에 유저는 그거에 대한 자기의 주관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데, 피드백의 종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페이스북처럼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한다거나 등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0과 1 사이의 스케일 0과 1로 그냥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바이너라이즈 된
본다 안 본다 혹은 클릭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추천 모델, 추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모델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유저가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얘를 이제 뭐 SVD 디컴포지션이나 아니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좀 아이젠 디컴포지션 이런 행렬 방법론을 이용해서 유저 레이턴트 피처 매트릭스와 아이템 레이턴트 피처 매트릭스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특정 유저를 나타내는 피처와 특정 아이템을 나타내는 피처 간의 뭐 유사도나 아니면 그걸 이용한 내적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유저가 해당 아이템을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이제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은 이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이제 유저를 나타내는 피처 벡터인 U 그리고 아이템을 나타내는 피처 벡터인 X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U와 X 간의 내적을 통해서 이 특정 유저 U가 아이템을 좋아할 확률 X를 나타내는 스코어인 아이템 스코어 SX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이 SX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이 되니까 유저가 이 아이템을 좋아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대충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주요한 가정은 이러한 아이템 추천 스태틱,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이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저가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지만 아이템 피처는 그냥 스태틱한 상황으로 고정이 되고 유저 피처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이나믹하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 값이 시간에 따라 UT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정 유저가 특정 시점 T에 대해서 아이템 X를 좋아할 확률은 항상 변한다고 가정을 해서 아이템에 대한 스코어는 타임 베링 하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SX에다가 위에 시간처럼 된 T를 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내용은 설명 안 드렸는데 스토캐스틱한 레코멘데이션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K개의 아이템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탑 K,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아이템별로 이 한 유저에 대해서 각 아이템별로 이렇게 SXT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다 합친 다음에 얘를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각 아이템이 추천될 확률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FTX의 형태로 각 아이템이 추천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값들이 큰 K개의 아이템을 추천한다고 보시면. 근데 여기서 이 소프트맥스 펑션을 구성할 때 얘를 이제 여기 베타라는 이 패러미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스코어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스코어에 대한 좀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줄지를 설정할 수 있는 베타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템퍼러처를 이용한 소프트맥스 펑션 그것과 이제 형태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여기서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 논문에서는 이 패러미터 베타를 센시티비티 패러미터라고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베타가 매우 큰 값,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SXT가 조금만 작아지거나 조금만 커지더라도 이 값의 영향력이 확 커지거나 확 작아지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 각 아이템에 대한 추천 확률 분포인 FT가 거의 탑1 레코멘데이션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타가 오히려 0에 가까워지게 되면 거의 모든 아이템이 대부분 similar probability를 가지게 되는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랜덤한 확률로 그냥 아이템을 추천하는 그런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대략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잠시만요. 대략 베타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후에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저 피처가 시간에 대해서 타임 베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유저 피처는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시스템 업데이트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저 프레퍼런스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아이템을 추천했을 때 이 추천된 아이템에 대해서 유저가 최대한만의 인터랙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추천상의 지표가 CTR, 클릭-through rate라 해서 추천된 것 중에 얼마나 클릭을 할지 AUC는 일반적으로 이런 기계학습 도메인에 쓰이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NDCG도 추천된 그 아이템 중에 근데 추천된 순서와 정확도를 고려해서 높은 순위에 추천된 아이템을 유저가 클릭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이런 식의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정확한 추천을 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유저 피처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로스 펑션으로 이제 이 LUTXY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LUTXY식을 사실 이 식이 이거랑 같은 노테이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각 아이템 X에 대한 스코어를 기반으로 그냥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식과 유사한데 왜냐하면 애초에 이 Y라는 피드백 값이 0 혹은 1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도메인에서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거의 유사한 로스 펑션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대신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gradient of loss가 여기 보시면 이 gradient를 expectation 안에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x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x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ft에 의해서 이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이 x 값이 UT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원래 같으면은 expectation과 이 gradient가 독립이 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gradient를 expectation 바깥으로 빼게 되면 좀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는 gradient와 expectation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손실함수를 처리할 때처럼 식이 간단하게 재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써놓은 것처럼 distribution of data가 다이너미컬리하게 좀 어댑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이 각 이터레이션의 패러미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계학습에서의 그 최적화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처럼 이 손실함수식 아니면 업데이트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상적인 추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하냐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냐면 그냥 아예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T 플러스 1은 UT 마이너스 하고 이 뒤에 그 로스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스식이 아예 0이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유저와 추천 시스템이 아예 좀 그 밸런스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퀴블리엄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추럴 솔루션을 픽스드 포인트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업데이트가 더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수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거고요. 논문에서는 총 2가지 종류의 픽스드 포인트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한 픽스드 포인트라 해서 그러니까 특정 픽스드 포인트 U 스타가 있을 때 U 스타 주변에서 그러니까 U 스타의 이웃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T에 대해서 결국에 U 스타의 이웃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스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attracting은 U 스타의 이웃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U 스타로 컨버지하는 그러한 형태의 픽스드 포인트를 attracting 픽스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픽스드 포인트를 asymptotically stable 픽스드 포인트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픽스드 포인트가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유저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유저가 어떻게 행동 양상이 바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픽스드 포인트가 실제로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제 유저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모델링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드린 픽스드 포인트, 그러니까 U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에코 챔버, 필터 버블 말씀드렸던 그 개념들과는 아예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 그러니까 올도노멀한 개념이 돼버리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 챔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유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저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추천하는 양상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당 유저 U에 대해서 유저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 X에 대한 스코어인 SXT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reinforced 돼야 되는데 이 fixed 포인트에서는 결국에는 UT가 고정이 돼버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항상 고정값이고 여기 보시면 이 X, 아이템 피처 X는 항상 고정값이고 그 픽스드 포인트 개념에 의거해서 UT가 멈춰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STX는 항상 그냥 고정값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T가 흐르든 말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 말씀드린 에코 챔버의 개념 자체가 아예 성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고 싶은 건 픽스드 포인트를 찾게 되면
이 실생활에서 에코 챔버나 필터 버블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픽스트 포인트를 실제로 찾기 위해서 유저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유저 행동 양상은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가정이 먼저 필요한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유저의 행동을 일단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함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얘를 preference func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R, 그러니까 그 D 차원의 벡터를 받아서 얘를 0과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의 그 자기가 뭐 소비하고 말지에 대한 결정은 추천 시스템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좀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얘 자체도 T라는 이 그 매개 변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저 행동 양식은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가정에 따라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가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반응할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소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해당 아이템의 아이템 스코어인 STX 값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ST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저가 해당 아이템 X에 대해서 선호한다라는 의미고 STX가 0보다 작으면 이 아이템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유저는 결국 어떤 식으로 기울게 되냐면 이러한 선호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 더 선호하고 안 선호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 더 비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 추천 시스템과 자기 자신을 통해 만들어진 이 스코어에 대해서 좀 더 동조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운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함수로 모델링한 게 드리프트 펑션이라는 함수인데요. 드리프트 펑션은 이 RZ, Z에는 이제 STX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이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Z 스퀘어의 이러한 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보시면 이러한 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템 스코어가 0보다 클 때는 얘를 점점 더 강화하는 방식,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점점 더 약화하는 방식인데 중요한 거는 특정 지점까지는 그 의견을 강화하는 폭이 엄청 커지다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좀 강화하는 폭이 쭉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설계한 이유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더 폴러라이즈드 된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폴러라이즈드 되기는 힘들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설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유저가 추천 모델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니까 sensitivity R 얘를 이제 좀 바운드를 짓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나타내는 함수인 pyt와 그리고 recommend 시스템이 실제로 제공해주는 prediction인 이 STX를 시그마 친 시그마 STX 간에 이제 pyt는 이 시그마 STX에 의해서 변동이 되게 되는데 이 변동되는 폭이 이거를 이제 감마라는 값을 통해서 제한을 주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sensitivity effect를 이 감마 값을 변동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감마가 커지게 되면 아이템 스코어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 커지고 감마가 작아지면 이렇게 아이템 스코어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유저가 어떻게 에코 챔버에서 양상이 달라지는지 이런 걸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제 유저의 행동을 나타내는 preference function pytx와 이 추천 시스템이 제공해준 특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인 시그마 stx 간의 차이는 이 감마라는 값에 의해서 바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마를 곱해줌으로써. 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다음 챕터인 Evolution of User Preference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의 핵심 파트이고요. 아까 이제 그 유저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가정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에코 챔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야 됩니다. asymptotically stable한 fixed point가 실제 유저와 시스템 사이 인터랙션에 존재하는가? 이제 여기서 만약 얘가 존재한다 치면 그러면 에코 챔버는 없는 거고요. 만약 없으면 이제 에코 챔버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레마를 통해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에코 챔버는 실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논문의 주요 이론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좀 선형대 수학적인 부분과 증명이 필요해서 증명을 생략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논문 및 어펜딕스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각 레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는 XXT가 풀랭크라면 그러니까 이게 X라는 게 이제 아이템 피처들을 이렇게 X1, X2 뭐 이런 식으로 XM을 모아놓은 이 매트릭스고요.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XXT니까 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 얘가 풀랭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아이템 간의 코릴레이션이 그 랭크 풀랭크를 만족할 만큼 서로 약간 인디펜던트해지게 된다면 픽스드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유일하게
U 스타가 0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증명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픽스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자체가 UT 플러스 1이 UT와 같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이 0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expectation 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expectation 값을 풀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얘를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행렬 형태로 x, c, x 트랜스포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c 값이 여기 요만큼이라서 근데 요거를 이제 값을 다 넣어보면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게 되는 구조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벡터를 곱하든 간에 다 0보다 크게 되니까 얘를 0이 되게 만족하는 벡터는 뭐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논지를 전개하다 보면 결국에 픽스 포인트가 되려면 저 유저를 나타내는 피처 자체가 0일 경우만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렘마 1을 이용해서 XXT가 풀 랭크라면 저는 U0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유저 피처가 0벡터가 아닐 때 이 U의 norm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에코 챔버에서 내세웠던 조건인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값이 스코어가 reinforce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XT는 UT, X인데 X는 고정값이면 결국 U가 커지게 되면 S는 결국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극단적인 가정을 써서 XT가 풀랭크일 뿐만 아니라 아예 코릴레이션이 없다면 그러니까 X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자체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버리게 된다면 SX가 0이 아닐 그 SXG로가 0이 아닐 때 각 스코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대값이 더 커지게 되고 또한 부호도 안 바뀐다라고 설명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에코 챔버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XXT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때는 에코 챔버가 무조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실제로 대신 근데 이제 이 XXT가 이 아예 코릴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긴 한데 실제 도메인에서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실험을 통해 돌려봤을 때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에코 챔버가 존재하는 방향으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뒤에 시뮬레이션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 혹시 새로운 아이템이 새로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은 가정은 하지 않은 건가요? 네, 그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게 되면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그런 피드백과 그런 루프 상황은 아예 별도의 상황으로 따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뭐 수백만 개의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가거나 삭제되지는 않을 때 그거에 대한 에코 챔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까지 증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총 3개의 매트릭을 기반으로 에코 챔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T의 norm,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값이죠.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확인하고요. 다음에 average probability per item type. 아이템 타입을 어떤 식으로 나누게 되냐면 STX가 0보다 큰 애 혹은 0보다 작은 애로 나누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0보다 크면 이 유저가 좋아할 법한 아이템이고요. 0보다 작으면 좀 안 좋아할 법한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STX가 포지티브한 아이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래 에코 챔버의 가정에 따르면 레인포스가 돼야 되니까 그 값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선호돼야 되고 STX가 0보다 작으면 점점 더 비선호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probability mass on items correlating well with U0. 그러니까 유저의 초기 피처, 유저의 초기 상태와 실제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큰 탑 5 아이템을 추출한 다음에 얘네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전체 FT에서 가지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실험 셋업은 첫 번째로는 신테틱 데이터셋을 쓰는데 일단 유니폼과 믹스 오브 투 유니폼이 있어요. 유니폼은 그냥 말 그대로 -1과 1 사이에서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뽑은 거고요. 투 유니폼을 믹스처하는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를 모사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실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추천하는 상황이 있을 때 아무래도 유저들은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자극적인 걸 하면 뭐 예를 들어 좀 선정성 있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템 그런 류의 아이템에 대해서는 하이 피처를 가질 수 있고 하이 피처지만 대신에 얘네는 등장 확률이 낮아요. 반면에 이제 좀 유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즐길 만한 일반적인 마일드한 아이템의 경우는 피처는 유저가 실제로 좋아할 법한 피처는 좀 낮지만 등장 확률은 높네.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모사를 하고 이제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에코 챔버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데이터셋,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에서 자주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모빌렌즈, 야후 중에서 레이팅이 많은 50유저만 임의로 뽑아서 얘네를 이제 원래는 이게 모빌렌즈가 왓챠 같은 거다 보니까 1점에서 5점 사이인데 얘를 이제 0과 1을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저 프레퍼런스 벡터는 그냥 초기 유저 피처 매트릭스는 그냥 U0를 0.3 마이너스 0.3과 0.3 사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거의 그냥 F0가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템을 거의 랜덤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다양한 아이템을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는 픽스트 포인트의 레벨 리치하고 그러니까 UT는 결국엔 다이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UT는 뭐 어떠한 다이터셋이든 어떠한 베타 값을 갖든 간에 상관없이 다 다이벌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커블한 아이템은 더 라이커블해지고 얼라이커블한 아이템은 더 얼라이커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유저와 되게 연관이 있는 아이템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네가 좀 더 probability mass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실제로 유저가 좋아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더 강화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 유저와 비슷하게 생긴 초기 유저가 좋아할 법한 아이템에 대한 추천 확률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가지 패러미터인 아까 말씀드렸던 베타는 이제 그 FT를 설계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설계할 때 있어서 센시티비티 패러미터인데요. 이 센시티비티 패러미터가 커지게 되게 되면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이니셜 스코어가 높은 아이템에 대한 컨센트레이션이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빌렌즈나 야후 이런 것들 다 보시게 되면 그 베타가 커질수록 이게 근데 토탈 프로버빌리티 매스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보면 베타가 커질수록 이 초기 아이템들의 그 추천 확률이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유저의 프레퍼런스 펑션이 그 추천 결과의 스코어 프레딕션 펑션에 의해서 영향받는 바운드 값 의미하는 유저가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패러미터화한 이 감마 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 감마가 클수록 결국에는 이 유저가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에코 챔버 혹은 필터 버블에 더 빠르고 강하게 빠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마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감마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놈도 기울기가 더 커지고 라이커블, 얼라이커블, 디스크리펀시도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코 챔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글로벌과 퍼스널라이즈 두 개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글로벌에서는 앞서 등장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등장 확률이 낮지만 유저가 선호할 확률이 피처가 높은 얘가 이제 선정적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일반 아이템인데 유저들은 이제 타입 2 아이템 별로 등장하진 않지만 결국에 얘네에 대해서 좀 더 끌린다라는 걸 표현한 이러한 믹스처 오브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알파 값, 그러니까 등장 확률을 조절해 줄 때 타입 2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대요. 결과를 보면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쭉 줄어드는데 뭐 알파 값이 줄어들고 말고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타입 2 아이템의 등장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알파더라도 뭐 얼마나 이러한 하이 피처 아이템들에 대한 프리벌런스가 낮더라도 유저들은 결국에는 해당 아이템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만한 아이템들은 어떻게든 유저들에게 공급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추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에코 챔버가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얘네가 이제 등장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면 결국에는 이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게 이게 다 합쳐서 결국 썸이 1이 돼야 되는데 얘네 아이템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어딘가에선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진 역할을 하는 애들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이 well correlated 된 타입 1 아이템들이라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1 아이템들 중에 유저의 초기 인베딩과 연관이 있었던 아이템들이 타입 2 아이템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borderline probability 아이템스라 해서 얘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 probability 아이템과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저에 대해서 이런 아이템 타입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되었던 이런 borderline probabilistic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좀 러닝 레이트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케이를 쳐주면 아무래도 에코 챔버가 진행된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과를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러닝 레이트가 줄어들게 되는데 러닝 레이트가 줄어들 때 이 에코 챔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다 효과를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페이스북 레코멘데이션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이제 페이스북의 비디오 추천, 그러니까 뭐 비디오 보면 아래 이제 연관되는 비디오나 아니면 인기 많은 비디오가 뜨는 이러한 추천이 있는데 이 실험 세팅에서 진행을 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더라인 누디티 얘네가 선정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좀 더 이러한 프로버빌리티 아이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페이스북 팀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진행한 방법은 유저들 중에 이러한 좀 누디티가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비교적 노출이 자주 되는 애들을 뽑아서 얘네를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다음에 실험군에 대해서는 원래대로라면 이상적으로는 러닝 레이트를 따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사실 거의 적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치 단위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일일이 이거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케일링하기에는 처리해야 될 게 거의 트릴리언 단위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보더라인 프로버빌리티 아이템에 대해서 스코어를 이제 로어를 해주는 스코어 자체에 0.1을 곱해주는 비교적 심플한 방법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대조군에 대해서 트리트먼트가 실험군이고 컨트롤 대조군인데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결국에는 실험군이 이러한 프로버빌리티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적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그냥 언급만 됐는데 오히려 유저들의 참여도 그러니까 커멘트나 라이크 같은 부수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의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좀 이 에코 챔버와 유저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언급하고 있고 에코 챔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오히려 저는 에코 챔버에 빠졌을 때 특정 컨텐츠만 보게 되는 게 오히려 유저의 이탈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에코 챔버에 빠지게 되는 게 결국에는 좀 폭력적이거나 문제적인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이런 점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코 챔버에 빠지게 되는 게 예를 들어 에코 챔버에 빠짐으로써 이 플랫폼에 실제로 플랫폼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어서 좀 다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 마무리이고요. 혹시 더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아까, 조금 중반부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유저 스코어에 따라서 편향성이 이제 뭐 사인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는 그 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그래프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런 편향성에 그 한계가 있고 점점 더 네. 편향되어진다면은 네. 그게 편향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 예, 이 드리프트 펑션 네, 네.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제 RZ라는 식으로 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 저 RZ라는 식으로 특히나 이제 K를 저 값으로 굳이 모델링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K는 그냥 0일 스케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 스케일을 맞추려고 임의의 상수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G에 관한 그냥 식은 그냥 뭐 사인 형식, 사인 쉐입의 어떤 함수면서 끝이 이제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 중에 그냥 하나를 고른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템 스코어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값을 그냥 두면은 무조건 이제 0에서 1 사이나 아니면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되잖아요. 네.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저렇게 그냥 굳이 끝을 사인으로 안 하고 그냥 코사인이나 사인 형식의 그냥 함수를 따르게 하면은 조금 더 모델링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근데 이게 사인이나 코사인이랑 좀 다른 게 이 구체적인 뒤로 갈 때 좀 기울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좀 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었을 때. 사인은 이렇게 이 후반부로 갔을 때 이 기울기 모양이 사인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형식인데 여기서는 좀 뭔가 그 시간 좀 어심토틱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함수를 설계한 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빠르게 안 넘어가지. 네,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이
UT가 norm이 점점 다이벌지 하는 게 이제 에코 챔버의 생성 요인이다라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일 때 실제로 에코 챔버가 생성될지에 대해서는 이 저자들도 의문이 아직 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뒤에 퓨처 스터디에 언급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 피처가 스태틱한 상황이 아닐 때는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에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런 점들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